RTQ 한글 파워포인트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번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출제 유형 5번에 있는 표 슬라이드와 그리고 출제 유형 6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 이렇게 두 가지 출제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 슬라이드. 저희 교재에서는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작업하고 있던 문제 미리 보기 파일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 4번에서 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형을 그리기 전에 교통사고 줄이기 제목부터 입력을 해줄게요. 자, 로마자를 입력하실 때는 지읒에 한자라고 했습니다. 지읒, 한자. 자, 밑으로 내려서 로마자 1, 2죠? 자, 2 선택. 자, 점을 찍은 다음 한 칸 띄우고 입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봉합, 대체.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삽입 탭에 들어가셔서 표, 표 삽입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만 표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1번과 2번 쪽에 있는 내용은 도형으로 그려놓는 것입니다. 우선 표에서 커다랗게 두 줄, 이행에 하나, 둘, 셋, 넷, 5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행의 열 개수는 5개. 그대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는데, 자, 표 스타일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강조 3. 자,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3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변경을 해주고, 그리고 머리끌 행이랑 줄무늬 행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다음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옮겨 놓은 상태에서 사이즈 조절해 볼게요. 자, 왼쪽 상단 잡아서 사이즈를 조절해 줍니다. 자, 출력 형태와 거의 비슷하게, 이 부분보다 살짝, 이 부분 근처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밑으로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두 줄은 합쳐져 있어요. 자, 범위 선택으로 오른쪽 2칸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셀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셀 병합 클릭. 자, 왼쪽에는 두 줄씩 나눠줘야 돼요. 자, 둘 다 범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분할 버튼 눌러서 행의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열 개수는 바꾸지 않고 행의 개수만 2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가운데 글꼴로 하라든가 그런 내용은 한 개도 없죠. 자, 일단 범위 선택해서 글꼴은 도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글꼴은 도둠, 엔터. 다음 글자는 18포인트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락에서 가운데 정렬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하나, 둘, 셋. 세 줄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가운데 아이콘. 가운데 아이콘이 텍스트 맞춤입니다. 자, 얘를 눌러서 중간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좌우로도 중간, 세로로도 중간으로 맞춰놨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하죠. 교통약자. 밑으로 가서 사업용 차량. 자, 도로, 교통, 문화.
위로 가서 어르신, 그 다음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라고 입력해주고요. 자, 현장 응급 대응 체계 강화 입력해줍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 환경 구축. 자, 도로별 응급 대응 지원 시설 도입. 자, 택시 화물 버스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안전 맞춤형 교육 강화. 자, 맨 오른쪽에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 자, 지금은 엔터로 뭐 단을 나누진 않고 전부 다 띄어쓰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사이즈를 안쪽에 있는 선들을 조금씩 조절해서 자, 끝자리를 다 맞추려고 하는데 자, 지금 어르신 뒤에 어린이 자가 내려오려면은 교통이 계속 잘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줄여도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뒤쪽에서는 엔터를 한번 쳐서 줄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줄 비교. 그 다음 오른쪽에 보행까지 응급 지원 시. 그 다음 화물까지 나와 있고 줄이기. 맞춤형까지 나왔습니다. 자, 문화 확산. 자, 여기도 한번 줄여볼까요? 자, 여기를 줄이고 여기도 살짝 줄이고 자, 강자가 밑에 내려가도록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면 네,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 안쪽의 내용까지 다 맞춰 놓은 상태고 그리고 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얘가 한 줄 더 엔터를 쳐서 한 줄 더 생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끝에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는 띄우지도 말고 엔터를 치지도 말고 그냥 바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옆칸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형을 그려 넣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상단 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도형 생겼는 게 자, 배지 모양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있는 거는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삽입 탭에서 도형, 자, 배지, 자, 배지의 위치는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자,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우선 대략적으로 하나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맞춰보도록 하죠. 자, 옆으로 살짝만 늘려주고, 자, 왼쪽으로 늘리고, 자, 위아래는 네, 살짝 아래쪽으로 낮추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만 늘리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는 거 하기 전에는 자, 도형부터 우선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도형의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 도형 채우기 색상을 뭐 초록색 네, 초록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자, 이 안쪽에다가 도형을 한 개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삽입 탭으로 들어가서 도형 자, 지금 작업할 도형은 지금까지 안 써본 도형 중에 자,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다가 대충 그려서 사이즈를 맞춰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 점을 잡아서 안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나오죠? 노란 점을 수정을 하니까 모양은 나오는데 자, 반대편에 뾰족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 회전 명령 좌우 대칭 해줍니다. 그 다음 도형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할 거고 그 다음 테두리 도형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에서
홈 탭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글꼴 바꿉니다. 자, 글꼴은 도둠, 엔터 18.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에 분야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 한번 눌러준 다음, 자, 글자 색상은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자, 노란 점, 수정 살짝만 더 해주겠습니다. 자, 분야까지 다 됐습니다. 자, 범위 선택해 볼게요. 자, 범위 선택으로 위에 거 도형 잡아서 자,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하나 복사해 놓습니다. 그 다음 사이즈 늘려야 되겠죠? 자, 사이즈를 자, 오른쪽까지 쭉 늘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부분 범위 선택해서 한 번 더 카피해 놓을게요. 자, 오른쪽까지 맞춰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정책과제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에 거는 기타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왼쪽에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삽입 탭 들어가서 도형 실행을 합니다. 자, 도형은 지금 끝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죠? 자, 얘는 순서도 지연이라는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략적으로 한 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사이즈를 옆으로 늘리고 위로 늘리고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는 대칭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서식 탭에서 회전을 대칭으로 옆으로 살짝 꺼내 놓겠습니다. 자, 옆으로 살짝만 늘릴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형 선택해주고 서식 탭. 자,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들어갈 거고요. 자,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서 자, 선형 아래쪽, 네, 선형 아래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도형의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바꿔 놓을 거고, 자, 내용을 입력할게요. 자, 개인. 자, 이 개인 글자 범위 블록 씌워 놓은 상태에서, 자, 글꼴은 아까 전에 했던 거 도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글꼴은 도둠 바꿔주고, 자, 색상도 바꿀게요. 색상은 검은색 바꿔놓습니다. 자, 도형 전체를 선택해서 Shift 키랑 컨트롤 키를 같이 눌러주고 자,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여기도 내용을 바꿔서 입력하면 되겠죠. 기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표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자, 이런 도형을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그려보시는 게 이 시험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5번은 차트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는 74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위쪽에 내용부터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은 자, 로마자 3에다가 로마자 3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마자 입력할 때 지읒 한자 로마자 3 자, 점 찍고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운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입력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쪽에 아까 전에 이 표 삽입 버튼 눌렀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차트 삽입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차트 모양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해주고
지금은 두 개가 뭐 꺾은 선형도 있고 막대도 있죠. 그럴 때는 콤보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열에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사용을 하고, 자, 계열 2번에는 꺾은 선형을 할 건데 표식이 있죠.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꺾은 선형 같은 경우에는 보조축을 설정을 해줍니다. 꺾은 선형은 보조축으로 설정. 자, 이렇게까지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까지 누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자, 항목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 밑에 있는 내용. 저희 출력 형태를 봤을 때는 네, 연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계열 값은 이 발생 건수라던가 사망자 수가 들어있는 이런 범례 부분. 자, 여기 계열 1, 2, 3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여기 파란색으로 범위되어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자, 이렇게 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자, 이렇게 표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마우스 모양이. 자, 이걸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왼쪽으로 줄여놓고요. 자, 계열 3번 부분, 자, C 부분을 클릭해서 D 부분이죠. 자, D 부분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삭제하겠습니다. 자, 계열 1번과 2번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자, 항목부터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항목에 들어갈 게 2016년 엔터, 그 다음 2017년, 자,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선택해 놓고, 자, 엑셀에서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인식이 잘 안 되나 보네요. 자, 그러면은 그냥 다 입력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아래쪽에다가는 2020년을 입력을 해줄 것이고, 네, 그 다음 계열 부분 바꾸겠습니다. 2020년. 자, 계열 1번은 발생 건수. 저희가 아까 세로 막대형인 부분입니다. 계열 2번은 꺾은 선형 부분이 돼야 되고, 얘는 사망자 수 입력을 해줍니다. 자, 발생 건수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23552 엔터, 232 035 엔터, 220 917 216 335 217 148까지. 자, 오른쪽 사망자 수 4762, 다음 4621, 그 다음 4292, 그 다음은 4185, 마지막은 378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시되어 있는 형식을 보시면 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다 찍혀 있습니다. 자, 이런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자, 여기 이 내용들 범위 씌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자, 셀 서식 버튼 클릭. 그리고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서 얘를 회계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회계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기호가 원에 기호가 붙어 있죠. 자, 기호는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지키도록 수치가 변경됩니다. 자, 확인까지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다 나오도록 표시가 뜨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X 버튼 눌러서 빠져나올 거고, 자, 이제 차트 스타일들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빠른 레이아웃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는 표의 형식이 붙어 있는 자,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자, 레이아웃 5번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축 제목 부분은 없죠? 자, 축 제목 안쪽 부분 선택해서 딜리트. 자, 그리고 표에는 자, 전체 테두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 영역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차트 영역 서식 눌러줍니다. 자, 우선 채우기 하기 전에, 채우기부터 할까요?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 잠시 차트 영역. 자, 채우기는 노랑으로 바꿔줍니다. 단색 채우기, 색상은 노랑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 그림 영역, 단색으로, 자, 흰색을 바꿔놓습니다. 자, 이 안쪽에 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림 영역입니다. 바깥 부분이 차트 영역. 자, 그 다음에, 자, 테두리 있는 거 바꿀게요. 자, 테두리. 자, 실선으로 바꾸고, 검정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림 영역은 일단 선 없음. 이 차트 영역만 실선으로 잡아놓겠습니다. 자, 차트, 테두리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까만색,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 이 오른쪽, 자, 이 값의 오른쪽 부분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축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맨 왼쪽에 채우기 및 선. 자, 선은 실선으로 바꿔놓고, 색상은 검은색 바꿔놓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선이 하나 있어야 되네요. 자, 오른쪽 축 서식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실선 넣어줍니다. 자, 검은색으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들 한번 살펴보죠. 자,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 한번 보겠습니다. 글꼴은 도둠의 글자 크기는 16. 자, 차트 영역 홈 탭 들어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서 엔터. 자, 전체적으로 글꼴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6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외곽선 아까 전에 넣어놨었고요. 자, 차트 제목. 자, 차트 제목 부분을 제가 더블 클릭. 자, 차트 제목 서식이 나왔습니다. 차트 제목은 자,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공서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 굵게 체크.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 자, 채우기는 단색으로 해서 흰색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 테두리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테두리는 실선에 검은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 효과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 제목 서식에 자, 가운데 있는 효과 부분 눌러보시면 그림자가 있죠. 미리 설정 부분 클릭. 자, 여기서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줍니다. 자, X 눌러서 빠져나올게요. 자, 내용 바꾸겠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추세라고 입력을 하죠. 자, 이제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서식 사망자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변형. 요거는 처음에 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값 표시를 하라고 하죠. 2019년 사망자 수. 자, 이거는 자, 버튼 여기 점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점이 전부 다 선택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더 눌러줍니다. 자, 한 개만 선택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레이블, 자, 숫자 나와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주면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오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변경해서 자, 닫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형을 삽입하라고 하네요. 자, 도형 생긴 모양이 자, 삽입 탭 도형에서 자, 설명선 부분에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이 있습니다. 자, 얘를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려 놓을게요.
자,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로 그려놓은 다음에 자, 노란색 점을 잡아서 요 끝쪽으로, 자, 끝점 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을 미세 효과로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도형 스타일 열어보시면 약간 색깔 네, 흰 느낌의 자,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번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자를 입력하죠. 자, 사망자 수 감소. 자, 그리고 ESC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자, 홈 탭으로 들어가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자, 옆으로 사이즈를 살짝만 늘려놓겠습니다. 자, 노란 점 위치 변경.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으면 조건에 있는 것들은 끝났는데 출력 형태랑 최종적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축 값들 문제 없고 자, 오른쪽에 있는 축 값들 보면 자, 1000 단위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1500 단위로 끊어지죠. 자, 오른쪽 축 부분 자, 보조축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면 축 옵션에 자, 단위가 주 단위가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위를 1500으로 바꿔서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축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자, X 눌러서 빠져나오죠. 자,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대로 저장까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랑 차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열기 버튼 눌러서 정복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정복 문제 1번 파일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으로 가서 자, 표부터 작성을 해보죠. 표 슬라이드 자, 정복 문제 1번은 저희 교재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쪽에 있는 표 삽입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로 바꿔주고 자,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행. 자, 6행으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바꿔야 되죠. 자,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 자, 표 스타일 들어가서 자, 강조 5번. 자, 파란색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머리글 행, 줄무늬 행 체크를 해제해주고 자, 위치를 옮겨줍니다. 자, 표의 위치는 아래쪽으로만 일단 이동을 시키고 자, 왼쪽 상단점을 잡아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자, 좌우로는 줄이고 위아래로는 늘리는 거죠. 아, 제목도 바꿔야 되겠네요. 자, 2점 엔터 차종 분류의 기준. 자, 이렇게 창 사이즈 조절해 준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범위를 선택해 준 다음에 자, 글꼴은 굴림으로 글자 크기는 18 그대로 놔두고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위아래도 중간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셀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셀 병합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 일종 부분이 조금 좁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죠. 자, 이 부분은 자, 사이즈
일단 줄여놓은 상태에서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일단 줄을 같이 맞춰놓은 다음에 줄을 맞춰놓은 다음에 셀을 합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해보죠. 자, 셀 합치기 전에 자, 일단 사이즈 조절 해놓고 사이즈 조절을 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1종 입력해주고 2축 차량 엔터. 윤폭은 279.4mm 이하. 자,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자, 1종 경차. 얘는 내용을 자, 셀을 합쳐놓은 상태에서 할까요? 요거는 한쪽에다가 일단 입력을 앞부분만 해놓겠습니다. 배기량. 조금 이따가 이어서 다 작업을 할게요. 자, 밑에는 2종, 3종, 4종, 5종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축 차량을 복사를 해서 자, 내용을 붙여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윤폭은 얘는 279.4 초가. 자, 밑에도 컨트롤 V 붙여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도 이축 차량 윤폭 자, 초가로 바꿔 놓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3축 차량, 밑에는 4축 차량 이상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승합차 17에서 32인승 승합차. 밑에는 32인승 이상 승합차.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20톤 이상 화물차 입력합니다. 자, 왼쪽 1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 놓겠습니다. 그 다음 2축 차량 이 부분도 조금 줄여서 오른쪽 내용이 다 한 줄에 입력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 사이즈 조절 끝났으면 두 번째 줄을 셀 병합을 해서 나머지 내용 다 입력해 주겠습니다.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다음 너비 1.6m, 그 다음 높이 2.0m 이하인 차량. 자, 여기서 미터를 그냥 엔터 쳐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문제가 없겠죠. 자, 이제 다음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단 도형을 그리라고 해요. 자, 상단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삽입 탭에 들어가서 도형 한 개를 그려 넣겠습니다. 도형은 사다리꼴로 그릴게요. 일단 대략적인 사이즈로 하나 그려 놓은 상태에서 자, 옆으로 연장 해줍니다. 자, 끝단에 맞게끔 작성을 할게요. 자, 높이는 지금 적당해 보이는데 자, 여기 노란 점 잡아서 약간만 좁혀 놓겠습니다. 윗부분을.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한 개 복사를 해 놓고 자, 서식 탭에서 상하 대칭을 넣어 줄게요. 그 다음 위치를 맞춰 놓겠습니다. 반대로 돼야 되죠. 자, 위에 있는 것을 서식 탭에 들어가서 뒤로 보내기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 색상을 바꿔 놓을 거예요.
자, 뒤쪽에는 도형 채우기 부분에서 약간 짙은 파란색 정도. 그 다음에 테두리, 도형 윤곽선은 검은색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는 흰색으로 바꿔놓고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은 구분. 구분 입력해주고, 자,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고 글자 색은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조금 늘려야 되겠네요. 자, 도형 사이즈를 살짝 넓혀 놓겠습니다. 자, 얘는 사이즈를 똑같이 맞출게요. 자, 구분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구분 부분을 범위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자, 옆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 이 부분만 따로 범위 선택한 상태에서 옆쪽으로 사이즈를 넓혀 놓을게요. 자, 내용 바꿀게요. 분류 기준. 자, 얘를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누르고 옆으로 옮겨줍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도형도 복사해서 옮길게요. 자, 뒤로 보내기. 자, 오른쪽도 사이즈를 넓혀 주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 도형 범위 선택해서 자, 오른쪽 넓혀줍니다. 자, 해당 차량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도형 그려놓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 자, 끝부분이 약간 잘려있는 형태가 저희 도형에서는 자, 사각형 부분에 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하나를 그려놨고 자, 얘를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게요. 자, 옆으로는 딱 붙여놓고 위아래 사이즈 조절. 자, 아래쪽으로는 일종 경차까지만 범위 선택으로 네, 사이즈를 넓혀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대칭을 시킵니다. 서식 탭에서 좌우 대칭. 자, 카피할게요. 자,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옮겨 놓고 사이즈를 줄입니다. 자, 이종 부분까지만 선택이 되도록. 자, 이종 부분까지 사이즈 맞춰서 도형을 놓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다시 컨트롤 키랑 쉬프트 키. 아래쪽에도 도형을 집어넣습니다. 자, 위쪽에 소형. 자, 아래쪽에 중형. 그 아래쪽에는 대형이고요.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한꺼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으라고 하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할 필요 없겠네요. 자, 서식 탭. 자, 서식 탭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들어가서 자, 선형 오른쪽이죠. 자, 밝은 그라데이션 중에 선형 오른쪽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테두리 색깔 한번 보죠. 자, 까만색. 자, 소형, 중형, 대형. 자, 테두리 색상. 서식 탭에서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슬라이드 5번으로 넘어가고, 자, 여기서는 표를 그려 넣겠습니다. 자, 저희가 표는
저희 교재에서 88페이지가 되겠네요. 제목부터 입력해 줍니다. 자, 3점 띄우고 차종별 일평균 이용 대수. 자, 그리고 내용 안쪽 보시면 자, 이렇게 차트 아이콘 있죠? 자, 차트 아이콘 클릭을 해서 자, 콤보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계열은 두 가지. 자, 콤보에서 첫 번째 계열은 묶은 세로막 대형, 두 번째 계열은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계열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보조축으로 지정까지 해주고 자, 확인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항목 값이랑 계열 값을 집어넣어야죠. 자, 계열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D 부분은 아예 삭제를 해서 없애버릴 겁니다. 자, 계열은 두 가지. 자, 첫 번째 계열은 소형차. 자, 두 번째 계열은 대형차가 되겠습니다. 일단 항목 1번은 2016년. 자, 아래쪽에 항목 2번은 2017년. 항목 3번은 2018년. 항목 4번은 2019년. 자, 엔터 치고 한 번 더 입력하죠. 아래쪽은 2020년. 확인 눌러서 사이즈 조절까지 해줍니다. 자, 소형차부터 쭉 입력하죠. 3260 엔터, 3050 엔터, 2850 엔터, 2860 엔터, 2720 엔터를 쳐놓습니다. 대형은 340, 310, 290, 280, 250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자, 내용 입력할 건 다 했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또 집어넣어야 되네요. 자, 범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회계 자, 기호만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확인. 네, 여기 천 단위 구분 다 찍혔죠. 자, 이제 내용은 X 눌러서 닫을 거고, 자, 스타일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글꼴은 도둠으로. 일단 차트, 영역, 바깥쪽 부분 한번 클릭을 해서 홈 탭에서 글꼴부터 바꿀게요. 글꼴은 도둠, 엔터.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6으로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 외곽선. 자, 서식 탭에 보시면 윤곽선 있죠? 자, 여기 까만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차트 제목하기 전에 자, 여기에 있는 차트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자. 자, 디자인 탭에 들어가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자, 밑에 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축 제목 부분은 없으니까 삭제를 해놓고 자, 글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글꼴이 도둠의 16. 네, 맞게 돼 있죠. 자, 이제 제목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선택을 해주고 자, 글꼴은 궁서로 엔터. 궁서 다시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글자 크기는 24에 그 다음 굵게 그 다음은 테두리를 넣고 그림자를 넣어야 되죠. 자, 채우기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 색상은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는 실선으로 바꿔주고 검은색으로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그림자 오프셋 왼쪽. 그림자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세 개의 아이콘 중에 가운데 거, 효과, 그림자 열어서 미리 설정, 오프셋 왼쪽을 선택을 해주고 X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내용을 입력하죠. 자, 일평균 이용 대수 현황 괄호 열고 단위는 1000대 입력까지 해줍니다. 자, 이제 나머지 형식도 맞추겠습니다. 차트 영역은 채우기 노랑. 자, 차트 영역. 여기 빈 공간을 더블 클릭. 단색 채우기로 노랑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그림 영역. 이 표 안쪽 부분입니다. 자, 더블 클릭. 자, 얘는 색상, 채우기 색상을 단색 채우기 흰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서식 보시면 대형차는 꺾은 선형 이미 아까 만들어 놨었죠. 자, 값 표시 부분. 자, 값 표시는 2019년 대형차 계열. 자, 대형차 계열 선택해주고, 자, 다시 2019년도 부분만 한 번 더 클릭. 자, 한 개만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글자 위치가 다르죠. 자, 이 숫자 280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레이블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 X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도형을 삽입하라고 하죠. 자, 도형 삽입. 자, 삽입 탭에서 도형. 자,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한 개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300이랑 400 사이에 크게 하나 그려놓고, 자, 노란색 점을 꾹 눌러서 자, 옆으로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자, 사이즈 조절 조금 더 할게요. 자,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할 겁니다. 설문조사라고. 자, 홈 탭에 들어가서 사이즈 조절할게요. 글꼴은 도둠으로, 글자 크기는 18로 해주고, 그 다음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겠습니다.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 맞춰놓습니다. 자, 글자의 색상은 검은색이 돼야 되겠죠? 검은색으로 변경까지 완료해줍니다. 자,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이죠. 자, 그 다음에 미세 효과 스타일을 지정하려고 하네요. 자, 설문조사. 자, 도형의 위치를 살짝 조절해 놓고, 자, 서식 탭에 들어가서 도형 스타일. 자, 미세 효과, 파랑 강조 선택해 줍니다. 자, 나머지는 표시 형식 보고 맞출 거고요. 자, 왼쪽 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축을 더블 클릭. 자, 우선 눈금이 있어야 돼요. 자, 잠깐 눈금이 아니라 옆에 선이 있어야 되죠. 자, 맨 왼쪽 채우기 쪽 들어가서 선은 실선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 주 단위, 축 옵션 들어가서 주 단위가 지금은 100 단위로 되어 있는데 200 단위로 바꿀게요. 자, 200 단위로 바꿔줬고 시작은 2400, 끝은 3400 맞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보조축 보죠. 자, 보조축 선택. 자, 보조축은 지금 5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100 단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실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태우기 선은 실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표시 형식 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안쪽엔 눈금선을 안 지워줬네요. 자, 눈금선 선택해서 그냥 키보드에 딜리트 키 한번 눌러주시면 자, 눈금선 없어집니다.
자, 이대로 비교해서 다른 게 없으면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던 문제 미리 보기에서도 아마 여기 눈금선이 지워져 있었을 거예요. 자, 눈금선 없죠? 자, 눈금선은 여기 선을 선택해 준 다음에 자, 딜리트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자, 정복 문제 1번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표랑 차트. 특히 표 같은 경우에는 그림 도형을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요. 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 값이라던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뒤에 있는 정복 문제들 전부 다 풀어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 형식이 손에 익을 거고요. 그러면 쉽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